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종목들 오늘 좀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시고요. 오늘도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올려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시기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팔아야 될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미루시다가 좋은 타이밍 다 날리고 나서야 전화하시게 되면 저희도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런 타이밍일 때 전화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빠르게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본전 찾거나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6%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좀 빠져내려가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2차전지가 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이끌고 올라간 이후의 흐름이 좀 좋지 않죠. 오늘 1.6%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빠지게 되면서 같이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차전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라던가 앞으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한때 우리가 전기차 아니면은 뭐 살 게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절에 비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전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나 싶지만 반도체도 슈퍼 초호황이 온다라고 2021년에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한 45% 정도 박살이 나버렸었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상 이 한때 좋다 했던 그런 기업들은 결국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2차전지가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당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야 2차전지가 너무 좋은 기업들이고 너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싸게 산다는 것은 전 좋게 생각합니다만 비싸게 산 종목들은 빠르게 처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과 같이 이렇게 조금 지수가 반등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시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요즘 지수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나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대형주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소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처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최근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잘 생소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죠. 바닥 종목들이 갑자기 슈팅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10% 20%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종목들이 내 종목인 경우들도 의외로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물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2년 전에 샀던 종목이긴 해도 다 떨어지고 바닥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추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들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기업들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추가 매수 하지 않았는데 올라온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제가 모른다라고 다 대답을 해드리는데 올라올 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확인해서 더 갈지 더 가지 않을지를 판단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올라오기 전부터 그걸 맞춰달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올라왔을 때 정작 전화를 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거가 더 가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떨어지고 나서야 아이고 멘토님 이거 올라갈 때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전화합니다 라고 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저는 이번 장세 이번 시장 올해 시장이 어떨 건가라고 하면은 상반기가 조금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4월 총선 전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6월 공매도 금지 전후가 되겠죠. 금지 해제가 되는 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짧으면은 3, 4월 길게는 이제 저기 한 7, 8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기간 안에 저는 고점이 만들어지고 올 하반기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를 한번 보았을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올라갈 겁니다라는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인하가 될 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금리 올라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없는 일을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연준에서도 금리를 갑자기 뭐 내린다라고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 5%대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물가가 마이너스대로 들어간다든지 1%대로 들어간다든지 하진 않고 있고 여전히 2, 3%대, 3%대에서 계속 2%대 왔다 갔다 하면서 2%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약발이 먹히는 것 같구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지라는 말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높아진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부실률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부도 또는 그로 인한 어떤 부실 리스크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증시가 박살이 나거나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때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증시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들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성광밴드요. 성광밴드고요. 1740원에 10%요. 1740원에 10%요. 예. 이걸 지난주에 사신 건가요? 예, 예. 네, 별로 좋은 자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투자하신 자리가 왜 이렇게 사시는지, 어떻게 공부하시고, 뭘 보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는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역시나 발전 플랜트,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제조업, 여러 가지 관이음새, 괜찮죠. 조선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건설 쪽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선업종이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전망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주식에선 전망 가지고만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망만 보다가 가격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전망만 보다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보고 공부하셨는지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투자를 하라고 가르치는 자리보다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예요. 특히나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 말하는 외국계 증권가에서도 한국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세력들도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 주식 전문가들, 큰손들, 세력들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주식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광밴드 이런 자리를 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자리를 사지 마라라고 하냐면요.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라는 거죠.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들어지고 있던 저점이 무너지면은 이 저점은 저점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이 되었던 자리가 11,50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지만 그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너지면 여기서 더 떨어져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대충 찔끔 떨어지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서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난 다음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를 생각해보면 한 9,000원대가 된다든지 조금 8,500원에서 한 10,000원 사이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저기까지 내려갈 게 어찌 보면은 확률상 높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사는 것도 웃긴 거고 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는 매수해서는 안 되고 들고 있는 사람마저도 손절해라고 가르치는 자리에 지금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건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려갈 때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줬다 내려갔다 반등 줬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데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강밴드를 만약에 사실 거라면은 내려갈 만큼 충분히 내려가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칼날이 완전히 땅에 딱 땡그랑하고 자리 잡고 나면 그때 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 사셨으니까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을 하시되 조금 아래쪽에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접근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저는요,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한 30% 되고요. 네. 14,500원인데요. 네. 한참 됐습니다. 네, 뭐 중국 관광객 놀러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한때 급등 나왔을 때 사가지고 물렸네요. 네네. 네, 중국 관광객 놀러 온다 했는데 놀러 와요? 안 오죠? 네, 그러니까요. 한때 그냥 말 한마디 띡 올라온 것 같다가 주가 띡 올라갔을 때 띡 잡아버리니까 네네. 이렇게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지만은 이슈에 놀아나지 말자. 그러니까 이상한 뉴스라든가 막 급등 나오고 요즘에 초전도체 막 급등 나오면 그거 잡는 분들 많거든요. 네. 초전도체가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검증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잖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애국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예. 그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과학적으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그리고 아니라고 발표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은데 급등 나왔다고 해서 그걸 잡아버리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아니 물론 중국 관광객들 놀러 오면 참 좋긴 한데 놀러 오고 난 다음에서야 사면 될 것을 놀러 오지도 않았는데 놀러 온다는 말 때문에 띡 올라온 걸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놀러 온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안 갔으면 사볼만 하죠. 근데 놀러 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딱 올라간 자리에 사버리게 되면 이렇게 물려버리는 겁니다. 왜? 안 오니까. 안 왔을 때 이렇게 네.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보면은 실적이 지금 어때요? 최근 분기가 3억으로 그나마 흑자 진짜 뒷골이만큼 면했는데 네. 1,000억씩 손실 발생하고 400억씩 300억씩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네. 좋은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힘들죠? 그러니까요.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요 여행 알선업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지금 당장에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여행 갈 만큼 먹고 살 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막 허리띠 졸라매고 좀 약간 살기 힘들고 조금 이렇게 생활이 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좀 생기는 것 같습니까? 어려운데 사람들은 많이 갑시다. 네, 어려운데 사람들 많이 가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 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네. 보면서 SNS를 하다 보니까는 부러우니까는 없는 형편 쪼개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질까요? 네. 아니면 잠깐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이겠죠. 그러니까요. 없는 형편에 돈 많은 사람들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SNS라든가 인스타라든가 막 이런 데 사진 딱 올려놓으면 와 나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돈 아껴가지고 여행이나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등장하게 되는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 제가- 사람들이 모아서 갈 만한 돈들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계속 생긴다는 말일까요? 지금 매년 가면 갈수록 얘들이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지면서 결국 못 가는 날이 올까요? 못 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늘 10년 전이나 20년 IMF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여행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놀러 다 잘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네. 여행 간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조용히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뭐 사진 찍어서 나 갔다 올 거다 SNS 네, 땡땡해요 내가 네, 여행한다 네. 내가 유명인이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몇만 팔로워 이래가지고 사진만 딱 찍어 올리면 우와 네. 누가 여행 간다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무리해서 여행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얘들 관광 산업은 아직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고 하는 소비의 행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서야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하고 여행 가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형편이 그렇게 옛날에 좋지 다 않았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제주도 수학여행 가기 전까지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집 앞에 네, 먹고 네. 사는 거 외식 가는 네, 것도 네. 힘든데 무슨 여행을 가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이 산업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행 알선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당장은 침체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본다면은 여기 아까 이제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 했는데 얘는 저점 깰 것 같아요. 근데 손절할 만큼의 손실 금액이 너무 크고 손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 투자를 하시되
있는데 관광업은 어쨌든 다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기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황기가 지나고 나면 호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황기를 안 겪어도 될 텐데 굳이 저걸 비싸게 사놔가지고 일이 꼬여서 겪어야 될 것 같고 한 7,500원이 되든지 저 아래까지 내려가더라도 일단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손절을 못해요. 너무 그래서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팔면 손실은 발생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절이라 지금이라도 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손실이 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건 7,500원 정도까지 그냥 들고 가서 저기서 이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게끔 현금을 좀 잘 마련해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지금 분위기에서 얘가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뭐 중국 관광객 이야기나 중국도 지금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관광객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나온다고 해서 살짝 11,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까지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손질을 조금 할까 싶어가지고. 손절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큽니다. 반등 기다렸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반등 없이 내려간다면 그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손절 안 하고 가져가서 시간 투자를 좀 오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손실 여기서 나는 거 이거 딴 데서 복구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반등 시 만약에 11,000원, 12,000원 나오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손절 좀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시기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픈 자리예요. 좀 억울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좀 더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 없이 밀리면은 억울한데 그냥 오기를 좀 부려보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망할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신풍대학요. 신풍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700원이요. 19,700원에 비중이요? 20%요. 신풍제약은 2020년 급등 나올 때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기업은 급등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주가 조작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진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정도로 너무 과하게 너무 어이없게 올라갔고 실체가 딱히 있다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실체가 있는 것 마냥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이거는 좋은 상황에 빠졌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일단 신풍제약이 저 때 급등이 나왔던 것도 이제 치료제 뭐 피라맥스인지 뭔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얘가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제 이전으로 본다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2018년에 78억의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코로나 이전인데 56억의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발생되고 난 다음에 돈을 더 번 게 아니라 지금 적자가 더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차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이걸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기업이고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하면 뭐 신약 개발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지만 아니 잘 돈 벌고 있던 회사가 지금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오히려 적자가 더 많이 나게끔 회사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신풍제약은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좀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장에서 판단이 돼야 되고 뭐 조사가 일어난 다음에 알려지겠지만은 저는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좀 많은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사는 것도 저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래서 종목 선정 너무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지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겠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네, 당연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 그래서 종목으로.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의 분위기로 본다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의혹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뭐라고 이거를 뭐 의혹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 마냥 또는 이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의혹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뭔가 조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또 2만 원대라든지 2만 5천 대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한번 더 빠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거래 정지까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더 사는 것은 반대하고요. 반등 시 매도하는 것이 어떨까? 신풍제약은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 혹시나 들고 있다면 다 동등합니다. 신풍제약 좋은 기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마트 10만 1,000원에 10%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전화드렸어요. 네, 10만 1,000원 같으면은 이거 급등 나와도 사실은 뭐 품종이 딱히 많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아, 근데 일단 네. 지금 오늘 뉴스가 뭐 나온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설 때문인 것 같아요. 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네. 유통업종들이라든가 식자재 업종들이요 결국 움직일 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바꿔도 먹는 건 사야 되거든요, 그죠? 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은 봐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걸 새로 사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새로 살 이유는 없고 네. 편의점 관련주가 낫다라는 건데 오늘은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설 유통, 설 물가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인 행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은 사러 가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아래쪽에서 지금은 반등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가가지고 시청자님 본전까지 막 논스톱 날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식 학교를 설립해야 되나 싶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주가가 네. 내려가면 바닥 잡고 올라가지 절대로 바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달리기를 뛰어온 마라톤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라톤 선수가 42km를 열심히 잘 뛰어와서 결승전에 딱 골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맞아요. 체력은 네.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것은요 한 번 어떤 자리에 도달하고 나면 거기서 좀 쉬고 난 다음에 체력을 좀 쌓고 난 다음에 다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네.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저희 지난 네. 2023년 고점이 12만 원대부터 해갖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내려왔으면 이 자리에서 머물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지금은 급등 나온 게 아니라 머무는 과정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면 과정이 더 오늘 기다려야 올라오고 되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조금 또 그거라도 떨어지겠죠.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네. 더 살 거라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라 어떻게? 더 떨어졌을 더 떨어졌을 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머물 거니까. 그래서 네, 네. 7만 5천 이하로 또 다시 한번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뭐 개별적인 호재라든가 뉴스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럴 것이다. 설 물가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 조금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좀 쏠리고 네. 오늘 지수가 좀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야 2차 전지고 AI고 난 모르겠고 식음료 쪽이나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어떤 수급들의 네. 돈들이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네. 한번 빠져내려가게 될 텐데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이마트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들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나쁜 기업 아닙니다. 새로 산다 했을 때는 굳이 이 네. 기업을요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7만 원에 네. 가깝게 내려오면은 다시 네. 한번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그 다음 네.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그렇게 탈출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상승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떨어지면 추미하라는 말씀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 오토에버요. 현대 오토 에버고요. 예, 17만 원에 10%요. 17만 원에 10%. 10%요? 예. 음. 근데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네, 생겼나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되게 네, 좀 지금 잘 됐는데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주식은 좀 했는데요. 이게 네.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으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네. 모으려고 했는데 너무 네, 오늘 이런 많이 데서 빠지- 모아가는 것 자체가 주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는 없어요. 주식은 내려간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방식은 있어요. 근데 올라온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우상향돼 있는 상태에서 모아가는 투자는요. 그 어떤 투자자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투자라는 방식을 권유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 투자하시고 있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짐 로저스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뭐 월가의 영웅들, 월가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도 올라간 종목을 모아가세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투자예요. 결국 이런 자리에서 모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빠지고 있는 이런 차트 변형, 차트의 시세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실적 좋아진 거 맞고요. 기업도 괜찮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괜찮아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 아래쪽에 있던 4만 원, 5만 원 있던 게 25만 원까지 5배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져야 되고 더 많이 급등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을 마주했을 때는 결국은 싸게 사서 모아간다는 개념이 더 좋습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세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변형 속에서 생기는 저점 무너지는 형태, 결국 손절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만 1,000원 같으면은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개념보다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개념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저점 무너지고 내려가게 되면 쌍봉 그려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쌍봉 내려가게 되었을 때 14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트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9월에도 좋았고 11월도 좋았지만 9월에는 26만 원이고 10월에는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얘는 충분히 14만 원대에서부터 20몇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14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지금도 당연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지금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모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기서부터 모아간다든지 저 이하에서 모아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모아가신다면 물리는 기간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저점 깨졌으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16만 5천 원 이하로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손절하자. 팔고 난 다음에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멀진 않아서 손절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14만 원 내지 12만 원 또는 10만 원 또는 7만 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싸면은 정말 돈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의견 드리고요. 14만 원대 재접근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부산과 구미로 갑니다. 그 전에 오늘 오후 9시에 온라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가 그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요. 온라인 강연에서는 제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후 9시에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대에 문현진 주첸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강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과 구미입니다. 부산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 진구 동성로 적십자 회관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미코 3층 소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강의를 재밌게 듣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광전자인데요. 일단 광전자를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를 지금 2,750원에 사셨다라는 말은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자꾸 급등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매매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차트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식이 분명 하나가 있고요.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식이 싫다면 추가 매수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광전자가 지금 이제 올라온 케이스가 왜 올라왔는가 하면은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6G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시세를 한번 냈단 말이죠. 5G라던가 6G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5G 산업은 이제 좀 안 좋은 산업이다. 그러니까 시대를 좀 잘 만나서 안 좋은 산업이 되었는데 6G 산업은 사실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5G가 죽었기 때문에 6G가 점점 이제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기간은 2027년, 8년, 9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G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주가가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꿈틀거리는 동안에 얘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죠. 이제 여기서는 지수가 시세가 더 날까 안 날까는요.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합니다. 안 해주는 족족 내려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 내려갑니다. 삼성전자에서 6G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하는 족족 주가는 내려가서 2,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해준다면 그 어느 순간에서인가 한 그 순간에서부터인가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2,000원대 들고 있으면 안 해도 그냥 사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안 하면은 내가 산 가격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2,75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절 라인을 그렇게까지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70원, 2,55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 고민하시는 거 어떨까? 또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가 2,500원대에서 300원대 반등이 만약에 없으면 2,000원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게 된다면은 2,200원 또는 2,100원대 가깝게 다시 재접근을 하시거나 비중을 줄인 만큼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들고 간다면은 이야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조금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고 나오는 그 순간 내 매수가는 뚫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로 수익이 납니까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2,750원이면은 지금 당장 6G에 대한 이야기가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거는 또 주가가 2,200원까지 결국 이 단기 시세가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단기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 이런 차트 대응을 잘 못하신다면은 이런 거 안 하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테스입니다. 테스를 2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2%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2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반도체 장비가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떤 거랍니까? 반도체에 들어간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이긴 한데 이게 지금 앞으로 많이 팔려 나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겨우겨우 흑자 전환을 좀 성공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적자라고는 하는데 적자폭이 줄었다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업종들이 야 이제는 증산하자, 우리 감산했던 거 취소하고 이제는 겁나게 만들자라고 하기는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 자체는 전체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사실 반도체 장비는 증산을 해야 장비가 더 필요한 건데 감산한 지금 상황에 지금 장비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면 조금 그거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반도체를 팔아내는 완성품을 팔아내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부터 호재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산 이슈가 나왔을 때 얘들이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과정까지는 단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온다는 건데 그 시간차를 견딜 수 있다면 들고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견딜 수 없다면 들고 가는 게 굉장히 괴로울 텐데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지금 손절하든지 반등 때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이 AI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도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로 회복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회복이 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과거에 뭐 10억치를 팔았으면 지금 10억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억치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적자에서 1억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의 영광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올해 증시를 조금 부양을 시키거나 증시가 빠지지 않게끔 유도를 하려면 반도체 업종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고통스럽겠지만 들고 가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 고통 속에서 만약에 얘가 17,000원 내지 15,000원까지 밀린다면은 그냥 눈 딱 감고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 그냥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크게 이득을 좀 보는 것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 분위기가 반등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슈팅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얘가 만약에 다시 튀어 올라가서 25,000원까지 흐름이 타진다면은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더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글쎄요. 이거는 왜 사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반도체 AI라던가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온 디바이스 이런 거부터 이야기 나올 때 얘가 지금 슈팅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게 PCB 제품하고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굳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차트 모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보는지를 좀 참 궁금합니다. 진짜 이분은 제가 전화 통화해서 왜 안 보는가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꺾여 있는 포물선을 왜 사고 싶어요? 올라갈 것 같아 사고 싶은 건가요? 저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포물선 그리고 있다는 말은 내려갈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이런 차트의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공이 이렇게 땅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이 땅에 맞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요걸 사도 됩니까 하는 건데 아니 누가 봐도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차트를 안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제 차트 보시면 이동평균선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 없습니다. 그런 걸 자꾸 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몇 일선 맞고 반등 나가는 거 아닐까 어쩌는 거 아닐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차트는 어설프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안 삽니다. 지금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만 보는 이상한 지표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투자다. 결국 이 종목은 내려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 본다면은 24,000원 내지 3,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자리쯤 내려왔을 때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투자 가치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지 않는 걸로 지금은 좀 더 관망하는 걸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B 테크놀로지 네, 2,550원에 30%요. 2,550원에 30%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손절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LCD 아몰레드 검사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던가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이런 쪽으로 엮이게 되는데 장비 업종들이 지금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약간 좀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 최근 분위기 자체가 수요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막 슈팅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이 화요일에 급등 나왔을 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요일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테스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실제로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남들이 시청자님이 이번 주 로또 당첨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잘해드리겠습니다. 로또 당첨될 것 같으니까 저를 좀 잘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지금 로또 살 생각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가요? 무슨 소리야 싶지 않나요? 그죠? 예. 난 로또 살 생각이 없는데 무슨 내보고는 이번 주에 로또 당첨이 될 것 같다고 다들 이렇게 밥을 사주고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 업종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시장은 김칫국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자꾸 빵빵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좀 더 나와준다면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나온다면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종목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 왜 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사도 되는 걸 사가지고 괜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이에요. 결국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반등 나가면은요, 본전 내지 3,000원 내에서 한번 팔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저기 2,000원대까지 그냥 다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2,000원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저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자리는 지금까지 봤을 때 2,000원에서 1,900원 요 사이는 저점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일단 비중부터 줄이시라. 오늘 좀 밀리고 나면은 아마 이번 주 중이라던가 다음 주 중에 반등 한번 살짝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400원 언저리쯤에서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2,400원 언저리쯤에서는 비중을 먼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다음 전략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고 반등이 만약에 거기서 2,400원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2,700원, 800원, 900원, 3,000원 올라가는 족족 수익을 챙기시면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팔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대신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1,800원이라던가 2,000원짜리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번에 이렇게 안 사시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아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17만 원에 네. 30%입니다. 17만 원에 30%면은 지금 약수익이라고 할 만하기에는 좀 애매한 하여튼 본전이네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이걸 뭐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놔놔도 되나 싶었어요. 주식의 기본은요. 그냥 본전 오면 파는 게 기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많은 방송사에서 전문가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니까 SK가 보니까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SK 바이오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회사를 들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보니까는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최근에 5천억까지 줄어들었던 영업이익이 2조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시세를 보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있죠? 외국인도 뭐 저런 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니까 외국인들 줄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왜 팝니까?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본전 오면 일단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에 속아가지고 본전 왔을 때 안 팔아가지고 물려있는 케이스들이요. 들고 와서 수익 난 케이스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거란 이야기 듣고 장밋빛 희망만 듣고 가져가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시 물려있는 케이스가 한 10번 중에 한 9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라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을 때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 본전일 때 해야 되는 건 비중부터 줄여가지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슈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요. 365일 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떨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내려갈 때 뭐 하실 건데요? 물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들고 가고 싶지만 내려갈 땐 물리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전쯤 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내면은 올라가면은 나머지 절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다 팔지 말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반이 있기 때문에 뭐 19만 원, 20만 원 올라가면 그래도 남은 걸로라도 이제 수익을 보니까 배가 좀 덜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절반 정도 또 팔아놨기 때문에 난 비중이 줄어서 밑에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공포스러울까요? 조금 마음이 지금 안 팔고 들고 간 것보다 좀 편할까요? 좀 편하겠죠. 편하게 투자하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올라온 것 같다가 7.6% 올라오니까 지금 방송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SK 더 갈 거다, 뭐 날라갈 거다,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본전에서 일단은 절반 내지 3분의 1이라도 일단 최소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팔아내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게 될 건데 머무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16만 원대라든지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16만 원에 가깝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밀려 내려왔을 때 뭐 하면 될까요? 그때 이제 추가 매수. 그때 좀 다시 또 팔았던 만큼 사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거 17만 원에서 지금 이 상승이 좀 유지가 된다면 18만 원 조금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라든가 18만 원까지 접근할 수는 있는데요. 접근하면 남은 걸로 갖다가 수익을 좀 챙기면 돼요. 다 가져가서 수익 챙기려 하지 마시고.
예. 남은 걸로 갖다가 수익을 좀 더 네. 챙겨내신 다음에 18만 원 뚫을 때는 사실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시청자님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 판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뚫으면은 더 가져가야 되는 자리긴 하나 그거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약간 비중을 줄이고 남은 네. 걸로 가져가고 내려가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경만 조금 바꿔놓자라고 결론 내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파미셀 밤이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900원에 10%입니다. 6,900원에 10%요. 네네. 뭐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사신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런 건 별로 사서 좋을 게 별로 없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싸다고 사는 거,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맞긴 맞는데 싸다고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네네. 근데 이건 이제 싸다고 아무거나 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파메세는 아직까지 자리를 안 잡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라든가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요. 내려가게 된다면 4,000원대까지 밀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저도 어디가 바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손절을 그냥 떨어지고 있는 할까요? 중입니다. 손절을 뭐라고요? 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시다면 이거 지금 잘못 잡은 것 같기 때문에 이 5,500원대 여기서 잠깐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튀어 올라와 준다면 지금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오늘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파메셀도 약간 진단키트 쪽으로 엮일 수는 있어서 그런데 엮인다면은 한 6,000원, 한 2, 300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네.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네. 장기로 모아가겠다는 생각도 저는 별로 좋은 전략 같진 않고요. 모아가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네.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그 수익 내서. 네, 그래갖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지고 몰려가지고 손실 나는 그래요. 거예요. 수익 났다는 네네. 생각하지 마시고 파미스를 매매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잊어버리세요. 파미스라는 기업이 뭐예요 하면 나 몰라요 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어비스를 매수했다라고 하시고요. 39,000원에 매수하셔서 10% 들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떨어져가지고 모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가지고 모아도 되는 기업이 있고 모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아도 되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뭐 아쉽긴 하지만 모아도 괜찮긴 한데 굳이 이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아가는 거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일단 게임 산업이 지금 굉장히 불황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NC소프트가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드렸지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NC소프트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얘가 밀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게임이 2022, 3년이 불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게임도 없고 새로 나온 게임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게임들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된다고 해서 집 떠나간 게이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펄어미스가 이제 게임 출시가 조금 되어준다면은 뭐 충분히 또 뛰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펄어미스도 지금 신작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모아간다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지금 모아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기간은 1년 내지 2년 정도는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갑자기 빨리 올라와줘서 수익이 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런 어떤 돌발적인 급등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하향하던 이 흐름이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데까지는 한 1, 2년 걸려요. 그러면 그 1, 2년은 우리가 물려있는 기간이 아니라 모아갈 수 있는 아주 저가 메리트가 높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투자법인 거죠. 이거는 제가 투자를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쿠팡에 투자하셨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그렇게 투자하셨죠.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더 사고 떨어졌을 때 더 사고 4년 물려있다가 나스닥에 상장할 때 한 2배, 3배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팔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투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칼을 뽑았으면은 1, 2년 동안 여기서 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뽑은 칼을 집어 넣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썰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가. 결국 이 종목은요.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었을 때 31,000원 내지 2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바닥 안 잡아가지고 이 31,000원 무너져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31,000원 무너져서 25,000원까지 갔을 때 추가 매수를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자리 만약에 머물게 된다면 올라갔을 때 5만 원의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냅두라. 그리고 2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홀딩하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1, 2년을 바라보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했던 모든 상담 중에서 제일 괜찮은 상담, 괜찮은 종목은 펄어보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1, 2년 동안만 투자하실 수 있다면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본받아야 마땅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나오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 9시에도 온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